못생겼고 뚱뚱하고 감옥에 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악녀라 불리며 열도를 뒤흔들었던 인물이었고요. 3명의 남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교도소 안에서 3번의 결혼을 더 올린 기이한 사기꾼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범죄 심리학자들에게 외모에 대한 편견을 산산조각낸 인물로 각인된 키지마 카나에. 그녀는 단순한 살인범뿐만이 아니고요. 남성들의 가장 깊은 결핍을 정확히 파고들었던 대단한 유혹의 기술자인데요. 인간이 사랑에 빠지는 가장 원시적인 메커니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키 155cm의 몸무게는 100kg이 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자한테 홀려서 전 재산을 갖다 바친 남자가 20명이 넘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지금도 결혼해달라는 팬레터가 줄을 잇는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혹시 관계에서 늘 휘둘리고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다루는 사건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신의 주도권을 찾기 위한 힌트를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매력이라고 하면 성형이나 몸매를 먼저 떠올리시죠? 하지만 카나의 사건은 매력이 결코 외적 아름다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녀에게 당한 남자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지독한 구두쇠 회사원부터 80세 노인까지 평범하고 성실한 우리 주변의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홀랑 빠진 첫 번째 이유는 그녀의 절대적인 자신감 때문이었어요. 카나에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대단한 미인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고 법정에서도 마치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도도하게 행동했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정신이 건강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카나에가 보여준 그 뻔뻔할 정도의 의연함이 남자들에게는 이 여자는 정말 특별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다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 로고에 있는 인어 세이렌 아시죠? 신화 속 세이렌은 미녀가 아니었다고 해요. 반은 새, 반은 인간인 기괴한 모습이었지만 그 목소리 하나로 선원들을 바다에 뛰어들게 했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영어 사이렌이 경고라는 뜻을 가진 이유도 바로 이 신화에서 유래했는데요. 이들은 외모가 아니라 분위기로 상대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상대에게 네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심는 거예요. 카나에가 딱 그랬어요. 그녀는 상대의 이야기를 깊이 듣고 그가 평생 듣고 싶어 했던 말들을 정확히 찔러줬죠. 바로 카나에의 필살기인 위기의 여자 전략이 함께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녀는 인터넷에 가난한 음악 학도인데 학비가 부족해 공경에 처했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이게 왜 먹혔을까요? 첫 번째는 공짜 섹스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남자들은 공경에 처한 여자를 돈으로 도와주면 그녀를 쉽게 소유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웅심리인데요. 외로운 중년 남성들에게 당신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그들의 자존심을 한껏 세워준 것입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남성의 호혜적 욕구에 대해 설명했었죠. 헌신이나 공감보다 그들의 쓸모를 인정해주는 것이 훨씬 더 잘 먹힌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카나에가 남자들을 미치게 만든 결정적인 기술은 바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리머런스, 즉 강박적 집착 상태라고 불러요. 카나에는 남자들에게 엄청나게 따뜻하게 대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돈을 뜯어낼 때는 결혼할 것처럼 굴다가도 돈을 받고 나면 갑자기 차갑게 이별을 통보하거나 무관심해졌죠.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더 안달이 나서 매달렸습니다. 카나에는 남자의 성적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 놓고는 정신적으로는 절대 소요당하지 않는 감질나게 하기에 고수였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사기꾼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카나에를 따라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관계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진짜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많은 여성분들이 관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상대의 눈치를 보고 자기를 깎아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카나에가 보여준 역설적인 매력의 핵심은 관계를 버리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태도를 비록 그녀는 범죄에 썼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에이, 저 사람들이 바보지. 나는 보는 눈이 있어서 절대 안 저래.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업무상 다른 회사에 파견 근무를 잠깐 나갔을 때였어요. 당시 제 또래의 여직원들이 저한테 어떤 남자를 가칭으로 못생김 대리라고 할게요. 못생김 대리님을 가리키면서 못생김 대리님도 싱글인데 잘 지내보세요. 이러면서 키득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쌍욕을 했죠. 그렇게 좋으면 니들이 해. 이러면서요. 진짜 못생기고 키도 작고 성격도 뭔가 좀 어둡고 좀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는데 메신저가 오는 거예요. 아직도 퇴근 안 하셨네요. 별거 아닌 말이죠. 근데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냥 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는 척도 안 해요. 갑자기 무심해졌네요. 그러다 또 어떤 날은 서로 집 가는 방향이 같았는데 오늘 같이 집에 가요 이러고 좀 걷고 싶다고 하고 훅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엔 이 사람 미친놈인가 싶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하루에 10번도 넘게 메신저를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말을 걸어주려나? 오늘은 같이 가자고 할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못생김 대리한테 빠졌을까요? 제가 IQ가 낮을까요? 제가 못났을까요? 키즈막 하나에가 사용했던 불확실성의 늪에 저도 모르게 빠져버린 겁니다. 이 남자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나를 완전히 소유하게 두지 않고 간질나게 만들면 상대방의 머릿속에 환상을 심을 수 있다는 걸요. 그가 무심하게 굴 때 저의 뇌는 왜 저러지? 하고 그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그에게 정신 지배를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사기꾼 이야기 끝에 저의 흑역사까지 꺼낸 이유 아시겠나요? 내가 외롭거나 영웅이 되고 싶을 때 카나에 같은 사냥꾼들이 가장 먼저 찾아옵니다. 심리적인 법칙은 외모를 이깁니다. 왜 늘 내 주변에는 똥파리들만 꼬일까? 내가 무슨 쓰레기 자석이야? 이런 질문 대신에 내가 어떤 결핍이 있는가를 먼저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최근에 자존감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나? 내가 외로움을 평소보다 많이 느끼고 있나?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나? 그리고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가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거나 위기의 상황이 계속 발생된다면 이것이 혹시 연출은 아닐까? 내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키즈막 하나에는 현재 사용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지만 여전히 옥중 블로그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이름만 바꾼 채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